안녕하세요. 사연을 읽어드리는 썰디저트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사연 아줌마 구독 및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겐 가족 같지도 않은 1살 차이 오빠가 있습니다. 20년 전쯤 제가 아직 학생이던 시기에 아빠의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정확히 어떠한 일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업이 어려워진 후 1년이 되지 않아 아빠는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시면서 병원에 입원해 몇 개월을 버티시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사업이 망하면서 가지고 있던 보험들까지 다 해약했었기도 했었고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빚들도 생겼으며 마지막엔 아빠의 병원비까지. 정말 감당하기 싫은 하루하루가 지나갔었죠. 그래서 저는 그 시절은 단 한순간도 정말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저는 그러한 상황들을 다 겪으면서 그때 당시에 어렸지만 보험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하면서 바로 보험들을 가입했고 혼자 남아 계시는 엄마의 보험도 들어드리며 제가 다 보험비를 부담해 냈었어요. 그 후에 오빠는 어찌저찌 연애를 시작하더니 갑작스럽게 비슷한 집안 수준의 여자와 결혼을 했고 거기서 오빠와 저는 서로한테 해준 것도 받은 것도 없으니 그냥 알아서 잘 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달랐나 봐요. 엄마는 아들이 결혼한다니까 그래도 한 푼 두 푼 모아오신 3천만 원을 오빠 결혼할 때 보태주더니 결혼한다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빠는 결혼을 했고 저 또한 독립을 하고 싶었지만 오빠도 결혼해서 나가 사는 터라 혼자 남을 엄마 걱정에 계속 제가 모시고 살게 되었죠. 엄마와 저는 오빠의 달콤한 신혼생활에 방해될까 먼저 연락도 자주 하지 않았고 시집살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하지 않고 오는 연락만 받으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일상을 살아갔죠. 엄마도 집에만 계시는 게 몸이 찌뿌둥하시다면서 건물 청소일, 식당일 하시면서 돈을 버셨고 저도 직장을 다니니까 오빠 내에 전혀 손 벌린 일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애초에 저와는 다르게 오빠는 그렇게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서 결혼 후에는 더욱이 저희 모녀랑은 명절, 생일 외엔 거의 연락도 만남도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결혼 비용을 많이 보태준 건 아니었지만 오빠의 신혼집조차 초대받아 본 적도 없고요. 그냥 결혼식 후에는 명절 몇 번, 엄마 생일 몇 번 본 게 다였어요. 제 생일은 당연히 그냥 넘기는 거였고요. 저희 가족은 이렇게 지내오다가 몇 달 전 엄마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병원에서는 이미 많이 늦었다고 했고 병원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나을 거라고까지 하실 정도였으니 정말 슬펐어요. 엄마는 한 달 정도 치료받으시다가 퇴원을 하셨고 그 한 달 동안 오빠네 부부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도 조용하다가 딱 한 번 입원할 때 병원에 왔었는데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돈 없다,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꺼냈죠. 아무리 살갑지 않은 성격에 서로 해준 게 없다고 해도 엄마가 결혼한다고 꼬깃꼬깃 모아온 3천만 원도 척하니 받아가더니 부모가 암에 걸렸다는데 오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그게 인간들인가요? 그나마 다행히 제가 일찍이 엄마 보험을 들었던 덕분에 병원비는 걱정이 없었어요. 병원 치료비는 실비보험 덕분에 거의 해결이 되었고 그중에 암보험 특약, 암진단비 등등 몇 가지 조건 덕분에 병원비 외에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수령하게 되었죠. 이러한 일을 겪은 엄마는 그 당시에 암진단을 받으신 후 오빠네 부부에 대해 제대로 느끼셨는지 본인 보험 상속을 저에게 지정하겠다고 하셨고 보험 상속권과 엄마가 모아두셨던 1,000만 원 정도의 예금에 관한 서류들을 공증받아 놓으셨고 영상으로 유언까지 남기셨어요. 그러고 나서 3주 전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가입해놨었던 상조보험으로 장례를 치렀고요.
엄마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러 오신 분들의 조의금으로 납골당 비용까지 무사히 잘 해결했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얼마 뒤 이 양아치 인간이 저한테 엄마의 유산을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내줬던 보험에서 받은 게 있다 하니까 그걸 공평하게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을 듣고 너무 기가 찼어요. 엄마 보험비에 1원 한 장 보탠 적 없고 심지어 마지막 병원비조차도 힘들다며 한 푼 보탠 거 없고 심지어 병원에 오지도 않은 인간들이 맡겨놨던 돈인 것 마냥 나누자고 닥달을 하고 제 생일 때조차 축하 연락 한 번 없던 놈이 전화를 그렇게 해대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네요. 엄마가 이런 추잡한 꼴까지는 안 보고 가셔서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엄마가 아셨으면 정말 피눈물 흘리셨을 거예요. 이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지 엄마의 유산에 대해서 양아치 두년놈들이 법적으로 하자고 연락이 와서 그러겠다 했고요.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니 어느 정도는 분할돼야 할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절대 쉽게 내주지 않을 거며 나누더라도 아주 최소한의 최소한만 가져갈 수 있게 할 겁니다. 엄마의 유언증명과 저 혼자 엄마의 마지막까지 병간호한 거, 제가 엄마의 보험비를 냈던 것들 뭐든 할 수 있는 증거들은 다 모아서 못 가져가게 할 겁니다. 돈이 얼마가 들던지 꼭 이길 수 있도록 할 거고 그년놈들이 정말 피를 나눈 사람들이 맞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냉철하게 꼭 연을 끊어버릴 겁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저희 집은 세자매입니다. 제가 둘째이고요. 언니는 저랑 2살 차이, 동생은 저랑 7살 차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언니랑 저는 막내가 태어난 후부터 부모님께 뒷전이 되었고 차별받으며 자랐어요. 원래 막내들이 이쁨 받는 법이라지만 저희 부모님은 유독 더 심하셨죠. 엄마가 대놓고 막내만 이뻐하다 보니 막내는 그걸 알기 시작한 나이가 되고부터는 아주 기고만장해졌어요. 저랑 언니를 얕보기 시작한 거죠. 언제든 부모님이 자기 편을 들어주시니까요. 어쩌다 막내랑 싸우기라도 하면 바로 부모님께 일러 바쳐서 저희만 매번 혼났어요. 그때마다 너희들이 언니고 동생은 어리니까 잘 돌봐주고 양보해주고 해야지 같이 그렇게 싸우면 되겠냐면서요. 지금은 서운하게 느껴져도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다 깨달을 거라고. 어릴 적에 언니는 학원을 다니고 싶다 했지만 학원을 끊어주지 않아서 언니 혼자 독학으로 공부했고요. 한 가지 예전 일을 떠올리자면 돈 아깝다고 무시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저는 공부 쪽에는 관심이 없고 미술 쪽에 관심이 있어서 미술학원을 다니게 해달라 했는데 그림 그리는 걸로 돈 아깝게 무슨 학원을 다니냐며 저조차도 학원을 못 다녔죠. 뭐 그 당시에 집이 어렵기도 했고 자식 3명을 키우기에는 빠듯했으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학원 다니고 싶다고 하자 과목별 학원에 예체능 학원들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저희 못 다니게 해서 아낀 학원비를 몽땅 막내한테 쏟아붓는 것처럼요. 저와 언니는 막내만 그렇게 편애하는 모습에 정말 상처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특히 먹을 걸로 편애할 때는 정말 쪼잔하고 너무 열받더라고요. 반찬으로 고기, 소세지, 계란 후라이 등을 하면 막내부터 챙겨주기 바빴고 맛있는 음식들은 죄다 막내 앞으로만 두고 나는 등 차별은 없어지지 않았죠. 같은 뱃속에서 나온 딸들인데 왜 그렇게까지 차별을 하는지 정말 그때도 이해가 안 됐고 성인이 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라는 엄마의 말은 전혀 틀린 말이었죠. 언니는 성인이 되자마자 바로 자취하겠다며 원룸을 구해 집을 나가 살고 있고요. 저는 아직 자취할 능력이 되지 못해 아직까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저도 능력만 됐다면 바로 나갔을 거예요. 아직도 저는 막내만 편애하는 이 집구석에 갇혀 있습니다.
막내는 옷과 화장품들도 제 걸 몰래 가져가서 쓰고는 망가뜨려 놓고 뻔뻔하게 있어요. 사실 몰래라기보단 거의 대놓고가 맞는 말이죠. 어차피 막내는 제가 뭐라 해도 부모님한테 일러 바치면 되니까요. 블러셔, 아이섀도를 써놓고 안에가 깨져서 가루가 됐는데 그냥 넣어놔서 파우치는 색조가루들로 범벅이 되고 다른 화장품들 거대도 다 묻어서 닦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화장품이야 새로 사면 되지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제가 정말 아끼고 모아서 산 가방을 몰래 들고 나갔었어요. 저도 아까워서 몇 번 메고 나가지도 못한 가방을 기스를 엄청 내서 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지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서 막 험하게 들고 다닌 건지 기스가 나 있는 걸 보고 정말 열이 뻗쳐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제가 막내한테 소리를 지르니 어머니는 그걸 보시고는 이유를 묻지도 않으시고 저를 혼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말했더니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별것도 아닌 일에 동생한테 소리를 질렀다고 하면서 제 가방을 바닥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거면 간수를 잘했어야지 하시면서요. 그 말까지 듣고 나니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었죠. 이 집에서 저란 존재는 하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언니에게 울면서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오히려 제게 언니가 미안하다며 저를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미안해했어요. 저보고 원룸이지만 나와서 같이 살자고 둘이 같이 열심히 모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요. 그래서 저는 짐을 싸서 언니네 집으로 나왔고 지금은 언니랑 좁지만 마음만은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몰랐던 사실인데 언니랑 술 한잔하면서 얘기를 해보니 언니는 집을 나오고 나서부터는 엄마랑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은 계속 연락을 해왔고 둘이 서로 부모님의 길을 굳이 하지는 않았어서 연락을 끊은 것까지는 몰랐었어요. 하긴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지금은 연락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락할 필요도 이유도 못 느끼겠고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막내님이랑 알콩달콩 아주 잘 사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저한테 가족은 언니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며 살려고요. 분명 나중에 후회하실 바라고 만약에 나중에라도 저희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날에는 제대로 복수할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셔도 절대 도와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막내한테 부탁하라 해야죠. 아주 얼마나 잘들 사시는지 지켜볼 거예요. 다음 사연입니다. 사랑이라는 시작부터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기간 동안 만났던 아름다운 기간이었어요. 저희는 총 연애 기간 2년, 결혼 생활 4년 같이 함께해온 6년의 시간 동안 저희는 직장에서의 바쁜 시간 외에는 떨어져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서로 일상의 모든 것을 대부분 서로 공유하고 곁에서 보내기도 했고 정말 하나하나 소중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현재는 그 사람과 헤어진 지 반년이 넘어가네요. 저희는 4년이나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아이는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는 아이도 없지만 결혼식은 했지만 서류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과 갈라선 이후 주변 사람들은 제게 문제될 게 뭐가 있냐, 새로운 사람 찾아라라기도 하고 새 인생, 새 출발하면 된다고들 많이들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사람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식구들에게도 너무 잘해줬던 사람이고 저에게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잘해준 사람이에요. 전 웃음 코드가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잘 맞았고 성향도 비슷해 다툴 일도 거의 없었어요. 그 사람은 저랑 만나기 전부터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비드로 시작한 사업이었고 순이익은 많지는 않은 조그만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이후부터 매출이 점점 좋지 않아졌고 결국엔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한번 기울어진 사업은 회복이 되질 않고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었고
개인회생 신청까지 하게 되었죠. 그 사람은 그 이후부터 점점 예민해지더니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과 잔소리가 늘어갔어요. 점점 그 사람이 변해갔어요. 그리고 거의 다툰 적이 없었던 저희가 자주 싸우기 시작된 게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즈음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울증이 왔었는데 저를 다독여준다거나 병원 상담 갈 때도 같이 가준다는 소리 한 번 없어 서운한 감정들이 많이 생겼고 거기에 짜증과 잔소리까지 들으니 욱하는 마음에 저도 그 사람에게 심한 말들,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후회로 남아있네요.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하늘이 저희에게 아이를 허락해주지 않는 건지 생기지 않아 시험관도 해보고 인공수정도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고 제 우울감은 더 심해졌었던 탓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그 사람이 본인 주변 사람들한테 제 뒷담화를 하게 된 걸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6년의 기간 동안 제일 크게 싸웠던 것 같아요. 보통은 저희가 다퉈도 싸움이 오래가지 않았는데 이때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감정이 들었어서 서로 말을 안 하고 한동안 지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본인이 잘못해 싸운 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한테 더 냉랭해지더라고요. 저는 참다 결국 그 사람에게 이렇게 살 거면 그냥 서로 안 보는 게 낫겠다. 이혼하자. 라는 말을 뱉었고 그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 나를 위해서인 것 같은 말투로 너가 원하면 그렇게 하자 라고 하더라고요. 전 정말 이혼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순간 욱하는 마음과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뱉은 말이었는데 그렇게 그 한순간에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 직전에 저는 그 사람을 붙잡아 봤지만 그 사람은 저보고 잘 지내라고 한 뒤 돌아서더라고요. 이혼한 지 6개월째. 전 그 사람이 보고 싶은 마음에 후회되는 마음에 여러 번 연락을 카톡도 전화도 해봤지만 단 한 번을 받지도 않고 답장 또한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주변 건너 들리는 소식으로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만 미련 남아 잘 지내지 못하고 있네요. 마지막엔 좋지 않은 기억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날들이 더 많았어요. 그 사람이 제 전부였는데 제가 왜 그랬을까? 매일 후회하고 그때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제가 보듬어줬어야 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 매일 눈물로 지내고 있어요. 저만 미련을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다시 그 사람과 함께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나 봐요. 결혼할 때 제가 그 사람에게 내가 돈 많이 벌면 우리 남편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끝내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해버렸네요. 저는 아직까지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친구들은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 사람 외에는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게 상상도 안 될 뿐더러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더욱이 상상도 하기 싫어요. 저희에게 아이라도 있었으면 그 사람이 절 다시 돌아봐줬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바보 같은 전 매일매일을 자책과 눈물로 보내고 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